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직후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있는 대학들의 수리 논술에 관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하루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와 올해 실시된 논술 모의고사 또 각 대학별로 발행한 논술 가이드북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짤막짤막하게 대학마다 특징과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하루 이틀간은 각 대학이 발행한 논술 가이드북을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 논술 가이드북은 제 카페에다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수능 직후에 보는 대학은 1그룹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주로 입결에 따라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2그룹은 건국, 동국, 숙명여대, 서울과기대, 3그룹은 항공대, 숭실대, 단국대가 있고요. 4그룹은 약수령 논술로 수원대, 홍대, 세종이 있는데 이 대학들은 수능형 문제의 수학 원투만 공부하면 되니까 따로 4그룹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강대부터 보면 서강대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1번이 40점, 2번이 60점으로 2번이 훨씬 더 비중이 크고요. 보통 1번과 2번은 미적분 하나, 확률 통계 하나 이렇게 구성하는 게 최근의 흐름이고요. 올해 모의 논술에는 접선의 방정식, 원의 성질,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극한, 증가감소, 사이값 정리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모의 논술은 50분만 보면 되게끔 약간 약식처럼 좀 문항수를 줄여놓고 출제를 하는 게 서강대 특징이고, 출제 경향은 서강대는 미적분을 꼭 내는데 그 중에서 최근 몇 년간 증가감소를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꼭 냈거든요. 그리고 사이값 정리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또한 증명 문제도 출제했으니까 서강대는 하루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긴 하지만 여러분이 교과서의 증명 문제, 특히 미적분의 증명 문제들을 쭉 봐주시면 좋겠고, 최근에 논술 모의고사에서는 구분구적법하고 정적분의 정의 관련한 문제들이 모의고사에서는 출제되고 있는데 실제 논술에서는 안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적분의 정의 부분을 한 번 정도 봐주면 좋을 것 같고, 확률과 통계는 통계 끝까지 출제를 하고요. 그것도 심화 문제로 꼬아서 많은 문자들을 동반해서 출제를 하니까 서강대 가고 싶으신 분은 하루 공부를 하시더라도 확률과 통계 끝까지 한번 개념 요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명 문제 많이 출제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고요. 논술 가이드북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내용의 주요한 설명은 문제를 끝까지 다 못 풀었더라도 서술할 수 있는 데까지 서술하시오라는 그런 내용들이 서강대 논술 가이드북에 있어요. 두 번째, 성균관대는 작년까지는 과학을 출제하다가 과학의 빈자리를 수학으로 메꿔서 수학이 대문항 3개에 각 소문항이 3, 4개쯤 되는 그런 학교죠. 수학 원투 중심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예고했고 모든 학생들이 아는데요. 논술 모의고사, 올해 낸 모의고사는 수학적 귀납법, 점화식을 완성하는 문제, 경우의 수, 고1에도 경우의 수가 있죠. 수열의 합, 절대값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했고, 출제 경향은 작년부터 수학 원투 위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성균관대 수학 원투니까 나도 해볼 수 있어 라고 덤비는데, 수학 원투가 주이긴 하지만 범위가 좁혀져 놓으니까 심화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능형 그런 문제랑은 격이 다른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고, 최소한 마음 단단히 먹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학원은 수열의 점화식, 수학적 귀납법 등 수열 전체에 걸쳐서 추론하는 심화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고1의 내용도 수학 1, 2와 연계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수학 2에서는 접선이나 넓이 등을 여러 문자로 표현하는 것과 규칙성을 일반화하여 답을 적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논술 준비는 이틀밖에 안 되고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 동안 뭘 하면 좋냐면 수열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열. 특히나 교과 과정에 경계에 있는 예전에 계차 수열이나 군수열이나 이런 내용도 교과 과정에 맞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틀 동안 많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수열만 냅다 판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경희대는 올해 논술 모의고사는 다항함수의 넓이, 사이값 정리, 타원의식 만들기, 확률과 기대값 문제가 출제됐고,
경희대가 120분으로 시험 시간이 길다 보니까 고르게 전편에서 출제를 하고요. 기하는 지금까지는 벡터 문제는 내진 않았어요. 보통 2차 곡선의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정도를 준비해 가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모든 거 다 보기는 어렵고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2차 곡선 정도의 개념과 기호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고, 다항함수의 넓이, 사이값 정리 등은 미적분에도 넓이와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경희대에 가장 많이 출제하는 지금까지의 단원은 도형 위에서 교점이나 넓이 등을 표현하고 그걸로 최대 최소를 만드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는데, 요즘에는 확률과 통계까지도 서강대처럼 고르게 앞, 뒤에 끝까지 경우의 수부터 확률, 통계까지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연립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게 특징이니까 매우 까다롭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고, 주의할 점은 기하는 각 단원의 간단한 공식, 벡터의 기본적인 내적 정도의 공식과 확동은 전 단원 출제가 가능하고 출제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그룹으로 가서 건국, 동국, 숙명, 서울과기대 보실 건데요. 먼저 건국대는 작년까지는 과학을 출제하다가 올해 과학이 없어졌죠. 그래서 올해는 소문항이 없거나 별로 없는 5문제고 10, 15, 20, 25, 30 배점 자체가 등차 수열이네요. 그리고 5번 문제가 배점이 가장 커요. 1, 2, 3, 4번 문제는 지금까지의 경향을 그대로 흐름을 이어가는 문제를 출제할 것 같아요. 기존의 삼각함수나 2차 함수를 그렇게 건국대는 좋아해요. 접선, 넓이, 다변수 함수의 미분법, 이런 것들, 미분의 전통적인 도입 부분의 개념 문제를 출제했고요. 2차 함수는 낱낱이 그 성질들을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 출제한 모의논술 문제 5번은 테스트용으로 새롭게 정의한 그런 기호에 대한 극한 문제를 출제했는데, 건국대 지금까지 역대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단순한 계산형 문제에서 이제는 추론 영역까지 건국대도 확장을 할 것 같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함수, 삼각함수, 삼각형 등 기하 관련한 문제를 출제하고요. 한편에서는 도형이나 함수의 상황들을 제시하고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하고, 최근에는 확률과 통계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 문제도 포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심화 문제를 내진 않고 확률과 통계의 기호 정도만 살짝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건대는 건대 위상에 비해서 난도가 낮아요. 그래서 건국대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은 엄마 나 합격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또 합격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더욱더 답안 작성 시에 표현의 오류라든지 기호, 뭐 dx랄지 시그마랄지 뭐 이런 리미트 기호랄지 기호 누락 등을 해서 감점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합격점이 매우 높다는 사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여러분이 문제가 이해됐어 하면은 더욱 꼼꼼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논술 준비는 하루밖에 없잖아요. 건국대는 건국대 기출과 올해 모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정도의 시간밖에 없고, 확통의 기호 살짝 익혀가시면 좋다고 했고요. 대학이 논술 가이드북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정답을 바르게 도출하는, 정답이 맞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답안 작성 능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겠다. 풀이 과정이 논리적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원상의 해설의 과정을 참고하라고 대학 측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건대의 논술 가이드북이 중요해서 제가 발제를 해왔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국대는 시험 시간이 90분으로 좀 짧고요. 소문항이 거의 없고 대문항만, 제시문이 긴 대문항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삼각함수랑 미분의 최대 최소, 속도, 이번 논술 모의고사는 출제를 했는데요. 동국대는 특징이 긴 제시문이 특징이고 소문항이 없는 대신에 제시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좀 들고요. 출제 경향은 되게 불규칙해요.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동국대에 출제될 확률은
올해부터 직전 3개년 정도 출제 안 된 걸 출제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보통 메인 미적분 단원을 출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보통 소홀할 수도 있는 구석구석의 개념, 단원의 시작 부분, 우리 과목의 끝부분 이렇게 좀 구석구석의 내용들을 선호하고 있고 제시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홍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일부 출제될 수가 있고요. 주의할 점은 동국대는 모집 단위에 상관없이 시험 문제가 하나입니다. 논술 준비는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실생활 활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 살짝 있고, 올해는 그냥 저의 촉으로는 미적분의 끝단원인 호의 길이나 넓이나 부피, 거리와 적분 이런 부분이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음 숙명여대는요, 올해 논술 모의고사 출제된 거는 무한급수, 정적분, 해론의 공식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등비급수와 확률 문제도 있고, 작년 기출보다는 꽤 많이 어려웠습니다. 출제 형식은 대문항 3개, 각 소문항은 2개 정도 있고요. 긴 제시문과 조건을 제시문 안에 제시해서 한 문제 정도는 제시문에 새로운 상황을 제시해 놓고 이것대로 따라서 아래 문제를 풀어봐 라는 약간 빈칸 채우기 느낌의 문제들을 출제했습니다. 출제 경향은 수능적 관점에서 개념이 충실하다면 상대적으로 숙명여대는 난도는 올해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제시문의 설명을 이해하고 유사하게 푸는 빈칸형 문제 출제한다고 했고, 확통 문제도 구색 맞추기로 하나 정도는 출제를 합니다. 확률과 통계나 경우의 수 쪽에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있고, 약한 수준의 증명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올해 논술 모의고사에서 밝히고 있고, 역시 확통의 기본 개념과 기호 정도는 익히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다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논술 모의고사 올해 출제한 내용이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작년에도 냈고 올해도 냈네요. 합성함수의 미분, 접선의 방정식,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논술 모의고사는 작년 기출보다는 살짝 어려운 느낌이었긴 했어요. 출제 형식은 대문항 3개, 각 소문항이 3개, 3개, 4개쯤 되는 것 같고요. 건대, 숙명여대와 마찬가지로 서울과기대도 쉬운 논술을 지향하는 대학입니다. 거기에 최저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이 응시를 하고 시험 문제를 풀고 나오면 학생들의 반응이 역시 밝아요. 문제가 그만큼 쉽다는 거고, 논술 준비를 안 했는데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많고요. 문제 1번은 수능적 개념 문제로 독립된 소문항이 서로 똑똑 떨어져 있는 독립문항을 출제하고요. 문제 2번과 문제 3번은 제시문을 읽고 순차적으로 소문항을 해결해가는 연계형 문제가 출제하고요. 왠지 이건 그냥 저의 상상력인데 확통은 올해 안 낼 것 같습니다. 꿈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올해 논술 모의고사에서도 확통은 없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냐 저의 예상이니까. 주의할 점은 문제 3번이 변별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1번, 2번은 확실히 쉬운데 3번이 고전적인 혹은 전통적인 논술의 문제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논술 준비는 서울과기대는 수능 이후에 3일 정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시험 문제가 4개, 재작년이 4개, 모의논술까지 하면 한 10개 정도의 문제지가 있으니까 이걸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하는 정도도 시간이 남진 않을 거고요. 그 정도까지 하면 3일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3그룹은 한국항공대, 숭실대, 단국대가 있는데요. 숭실대부터 보면 논술 모의고사는 올해 삼각함수의 극한, 다항함수의 미분 가능성, 접선과 탄젠트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고요. 대문항이 4개예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 대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겠죠? 각 소문항이 2개 내외고요. 숭실대는 작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삼각함수와 각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제2법칙, 좌표 평면에서의 탄젠트, 삼각형 안에서의 사인 법칙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고요. 복잡한 제시문이 없고 간결한 조건에 대해서 미분적분, 삼각함수 등을 냈고요. 4번 정도는 적분 단원에서 출제하면서 여기서 변별력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역시 주의할 점은 논술이 쉬워요. 문제를 딱 봤는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면 두세 번 답안 작성을 한 결과들을 살펴보고
기호 누락이나 이런 게 없는지, 답은 맞게 도출됐는지, 물어본 사항들을 빠짐없이 답을 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역시 하루밖에 없으니까 숭실대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모의노술까지 풀어서 자가채점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는 정말 문제가 지내리게 어려워요. 보통 공대의 경우에는 합격자의 논술 평균이 50점이 안 되는 걸로 봤을 때는 합격 컷은 30점 정도 되는 그런 대학이고요. 올해 논술 모의고사는 작년보다는 살짝 쉽게 출제했던 것 같습니다. 무한급수하고 정적분, 다항함수의 미적분 활용,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등을 출제했고요. 출제 형식은 대문항 2개, 각 소문항이 2~3개고, 출제 경향은 단국대는 확통기하가 출제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논술 가이드북에 우리는 미적분 위주로 출제하겠습니다 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고요. 단국대는 수준에 비해서 난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 까다로움은 서강대 미적분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단국대 공부하는 분들은 합격점이 낮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가 어렵더라도 쫄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니까 그냥 담담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단국대만 시험 보는 분들은 확통이나 기하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항공대는 올해 논술 모의고사가 없더라고요. 출제 형식은 공학은 수학 2문제고 이학은 수학 1문제, 인문 논술 1문제, 수학은 소문항에 소문항이 있어서 한 문제지만 다 낱개로 따져보면 7, 8문제가 되더라고요. 출제 경향은 공학은 수능적 개념을 그대로 이용한 문제들이 출제됐고 고1의 내용까지도 막 들어있더라고요. 유리함수 문제도 들어있고 다소 고전적인 논술 문제들도 출제가 되긴 하는데 그냥 지문만 길고 어려워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문항수가 은근히 많고요. 이과는 수학 2 위주로 출제를 하고요. 접선과 극대극소 등 미적분 활용 단원에서 주로 출제하고요. 인문논술이라고 부르지 말까 봐요. 인문논술이 아니고 그냥 작년과 재작년에 출제된 걸 보면은 도표나 제시문을 읽고 적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쓰는 그런 유형이니까 인문논술은 아니에요. 주의할 점은 90분에 비해서 문제수가 많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풀어야 하죠. 이학 계열은 수학 1문제, 인문논술 1문제인데 수학의 문제가 많으므로 인문논술을 빨리 풀고 수학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논술의 난도는 중하 수준이므로요. 역시 하루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항공대 기출문제와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직후에 보는 대학의 간단한 출제 경향과 논술 가이드북, 논술 모의고사의 내용들을 분석해 봤고요. 하루밖에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위주로 하루 이틀 동안 학습을 하시면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말에 수능 직후 주말에 그 다음 주인 중앙대, 한양대, 광운대, 이화여대, 세종대에 관한 출제 경향도 딱 분석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